어제 있었던 재판 얘기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김혜경 씨 재판에서 5급 공무원 배모 씨가 경기도청의 사모님 팀은 없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 생각은 어떤지 들어보시죠. 처음에 배 씨가 저에게 사모님을 모시는 일을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해서 제가 들어갔고요. 정식 채용 절차를 밟지 않고 배모 씨한테 이력서만 보내고 나서 다른 뭐 면접 절차나 이런 거 전혀 없이 바로 채용돼서 일을 한 것만으로도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배모 씨에게만 지시를 받았습니다. 다른 비서실 직원들한테 지시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모님 팀이라는 얘기 자체는 이재명을 수행했던 수행팀에서 저희를 그렇게 불렀었고요. 실제로 사모님 팀이 없었으면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다른 팀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거나 아니면 보고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같이 들으셨습니다만 조명현 씨는 여전히 나는 사모님 팀에 속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또 다른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다른 경기도청 공무원들도 이 사모님 팀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신지호 의원님, 네. 지금 비서실 직제에 사모님 팀이 있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업무를 했느냐, 그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요, 지난번 대선 때 굉장히 좀 깜짝 놀란 게 있었습니다. 못 보던 초식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재명 후보, 그 대선 후보, 그 캠프 그 구성을 할 때,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비서실장이 있죠. 현역 예. 의원이 했는데, 배우자 실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배우자 맞아요. 실장. 네. 그래갖고 이해식 의원, 현역 국회의원이 대선 후보 부인의 비서실장을 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야, 그러니까 이재명 그 당시 후보는 그 배우자 그 실장으로 현역 국회의원을 붙일 정도로 상당히 이렇게 비중 있게 본인의 그 배우자의 활동을 비중 있게 뭐 두는구나. 예. 뭐 그거 보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갑자기 속된 말로 갑툭 튀겠어요? 이런 식의 그것들이 그 전부터도 경기도청 시절부터도 또 성남시장 시절부터도 뭔가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게 대선 캠프에도 자연스럽게 연속적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예. 그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지금 이 조명현 씨의 증언, 그러니까 공식 편제에 사모님 팀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그 공무원들이 다 인식할 정도로 사모님 팀이란 게 있어갖고 그게 그렇게 기능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강선배 부위원장님. 네. 지금 배 씨는 공식 편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요. 저희가 그 부분 좀 더 여쭤볼게요. 네. 배모 씨는 공식 편제상으로는 원래는 대외 협력 업무를 맡았어야 했습니다. 총무비서관실이요. 네. 그런데 김혜경 씨의 수행 업무만 했다 이런 증언이 나왔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 배 씨가 맞아요. 그러지 말았어야 했습니다라고 재판에서 얘기했답니다. 공식 직제상으로 배 씨는 김혜경 씨의 수행 업무를 했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먼저 통상적으로 뭐 광역 단체가 됐든 지자체가 됐든지 간에 이 사모님 팀이라는 직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모 씨가 만약에 대외 협력팀 소속이면서 김혜경 씨를 계속 수행하거나 일을 도왔다고 하면 그것은 규정 위반으로 저는 분명히 분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이 조명현 씨가 면접 절차 없이 자기는 배모 씨에게 이력서를 내고 면접 절차 없이 채용이 됐다 그랬어요. 그렇죠. 저는 이조차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통상에 보통 우리가 뭐 정무직이라고 하잖아요. 이 정무직을 채용을 할 때도 공고를 내야 됩니다. 예. 공고를 낼 때도 법이나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며칠 동안 공고를 해야 되고, 만약에 지원자가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재공고를 또 내고 그게 2회 정도 내야 됩니다. 그 후에도 단수일 때만 면접을 보고 이게 채용이 되는 과정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 과정을 할 때는 인사위원회가 다 열립니다. 인사위원회도 내부 공무원만 한 게 아니라 외부 위원이 다 소집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만약에 대선을 바라보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비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청에는 모든 직원이 이재명 대표의 팬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일련의 이런 진술들이 너무나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가 않거든요. 근데 더 답답한 점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것들은 도청에 있는 직원들만 좀 불러가지고 대지신문 혹은 조서를 받아보면
충분히 바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인데 저는 이런 것들이 왜 속도를 내지 않고 자꾸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는지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방금 뭐 타사 보도긴 합니다만 경기도청 다른 직원들이 사모님 팀 존재했다라고 지금 검찰이 진술했다는 내용도 나왔었습니다. 변호사님? 그 사모님 팀이라고 한 거는 있을 수가 없죠. 지금 강성필 부위원장의 말씀이 맞는데 그런데 그와 같은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졌던 데가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사모님 팀이라고 한 것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지난번에 대통령 후보가 배우자실 만들었다는 거 제가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 이전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떤 대통령 후보가 국회의원이 실장인 배우자실을 만들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모님 팀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조명현 씨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예. 경기도의 다른 직원들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 배소연 씨만 그 부정하는 거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조금 전에 그 강성필 부위원장님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는데 진짜 조명현 씨가 그와 같은 적법한 절차로 그렇게 채용이 됐다라고 하면 기록이 다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채용 공고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예. 조명현 씨 혼자만 지원했으면은 그러면 그 조명현만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재공고 내야 됐을 거고 만약에 그게 아니고 조명현 씨 말과는 달리 다른 몇 명이 더 지원자가 있었고 그 가운데에서 조명현 씨가 그 선택이 됐다라고 하면 채용이 됐다라고 하면 그런 기록들이 다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기록이 남아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제가 들은 이야기는 조명현 씨가 성남 아트센터에서 일하다가 경기도에 이제 7급으로 채용이 돼가지고 네. 굉장히 그 기대가 많았대요. 막 꿈에 부풀었대요. 네. 야, 내가 7급 공무원이 됐구나. 정식 공무원이 됐구나. 공무원이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공무원은 무슨 일을 하냐면은 저도 공무원 해봤지만 보고서 쓰는 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보고서를 한 번도 쓰지 않았대요. 조명현 씨가. 배소연 씨도 보고서 한 장 쓰는 걸 본 적이 없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조명현 씨가 무슨 일 했습니까? 저희 공관 가가지고 그 속옷 같은 거 개고, 그 다음에 뭐 저기 청담동 가가지고 샴푸 같은 거 그 사오고, 그 다음에 뭐 과일이나 샌드위치 같은 거 사오고, 예. 그게 공무원이 할 일이었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은 검찰이 정확하게 국고손실죄로라도 기소해가지고 법원의 판단을 꼭 받아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